시작. 네, 여러분, 우리 쉬는 시간에 도덕부장 통해서 선생님이 태블릿 PC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모두 잘 준비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위해 태블릿 PC가 모두 잘 올려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지했던 것처럼 이번 수업은 쉬는 시간 없이 2교시 연달아서 진행되는 블록 타임제로 진행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두 기억하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도덕 시간에 항상 하는 거 뭐 있었죠? 그쵸, 모둠활동 있었죠. 모둠활동 때마다 우리 관찰평가 그리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하는 거 있지 않았죠? 네, 우리 친구들이 모두 기억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을 한번 볼게요. 뒤에 앉은 승아도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하이러닝에다가 화면 자리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면은 지금 무슨 내용이죠? 혹시 읽어줄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지성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가 아나운서가 꿈이라서 그런지 아주 목소리도 크고 발음도 또박또박한 그 상태로 잘 읽어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무슨 내용이었죠? 그쵸, 쇠 집신과 나무 뜨개옷에 관한 이야기였죠. 쇠 집신은 예전에 소를 귀하게 여겨서 소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집신이었고, 나무 뜨개옷은 여러분 이거 길거리에서 다들 본 적 있죠? 이제 겨울이라서 많이들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였죠. 자,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러한 생명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체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제로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한번 함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크게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어디인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단원이고, 자, 그리고 아까 배운 목표, 오늘의 배운 목표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리고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다 였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동물 번역기 활동을 통해서 달성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활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달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화면을 보면은 지금 그림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1분 동안 이것을 잘 보고 이 세 그림 간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1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지 파악했나요? 그쵸.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해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일원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비교할 수 없이 모두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동식물 번역기라는 것을 발명했어요. 동식물 번역기라는 것을 발명해서 여러분들이 동물이나 식물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말을 번역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짜로 인터뷰한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 같은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한번 작성해서 하이러닝에다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짝으로 앉아 있는데 짝으로 활동을 할 거고요. 작성한 내용은 하이러닝에 게시하고 다른 친구들이 올려놓은 것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총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10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활동을 잘 마무리해준 것 같네요. 그럼 먼저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우리 나영이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이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모든 생명체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해요. 모든 생명체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나영이가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동의하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원진이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명체는 모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준 것들이 모두 우리가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생명체에 대한 어떤 의식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있죠? 혹시 읽어줄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은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지가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무슨 내용이었죠? 그쵸, 지금 식물보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식물이 건강할 때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기억해서 만약에 식물이 나중에 아프거나 조금 병들었을 때 그런 모습을 기억해서 다시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 식물 기른 경험 있나요? 식물이나 아니면 다른 생명체를 기른 경험이 있나요? 강아지 길러요, 고양이 길러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체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성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생명체에게 왜 소중하게 다른 생명체가 소중하고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만의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활동명은 1일 생명 지킴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명체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생명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시물, 결과물을 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결과물은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공익광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활동은 모둠별로 4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 모둠 활동할 때 항상 하는 거 아까 기억했었죠? 관찰평가, 자기평가, 그리고 동료평가까지 있었죠. 그래서 활동이 모두 끝난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올려놓은 게시물에다가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고 자기평가지와 동료평가지까지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둠 활동할 때 항상 하는 규칙 뭐 있었죠? 그쵸, 경기도 있었죠. 서로 경청하고 상대 기분 존중하고 도와서 협동하는 거 모두 잊지 않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분 동안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성실 모둠은 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규진이랑 서윤이가 서로 각자의 자신의 아이디어로 결과물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난관에 봉착했군요. 그러면 옆에 모든 친구들이랑 좀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나중에 개별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조나단은 왜 손을 번쩍 들었을까요? 한국어가 너무 서툴러서 게시물을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옆에 외교관이 꾸민 지연이가 한번 조나단 도와가지고 같이 활동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40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모두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모두 활동을 잘 마무리해준 것 같네요. 그러면 먼저 자신의 결과물을 발표해줄 모두 있을까요? 네, 우리 성실 모둠이 먼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모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었냐? 성실 모둠은 다른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않도록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동물복지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닭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좁고 살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닭들이 많고 그런 환경에서 알을 낳는 닭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성실모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닭들이 낳은 계란보다는 굉장히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방목하면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사 먹자는 캠페인 게시물을 만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우리 성실모둠이 아주 정확한 예시로 잘 창의적인 게시물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둠 발표해줄 모둠 있을까요? 네, 우리 배려 모둠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배려 모둠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동물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친구가 몽골 여행을 갔던 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나요? 네, 몽골 여행을 갔는데 그때 낙타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의 관광을 위해서 소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 이러한 낙타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녹여내서 구체적으로 사례와 그런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게시물은 선생님이 복도에다가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학급 SNS에다가 게시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걸 보고 이러한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와 생명체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활동까지 모두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초 남았어요. 네. 저